여러분, 혹시 개인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인주의는 쉽게 말해 세상을 개인 중심으로, 바로 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욜로, 한때 유행했던 말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사회의 시선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기며 살자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또 서점에 가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던 책, 바로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서 나 그 자체로의 삶을 강조하는 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주의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와 나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기가 아니라 정신질환과 증오이다. 즉,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이 총기를 무자비하게 허용하고 또 관리하지 못한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기를 사용한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개인주의에서는 약물 중독은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테러는 개인의 폭력성이 나타난 것으로, 심지어 차별은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주의는 나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사회와 나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물 중독과 폭력 그리고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이 가지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명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와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으며 서비스를 소비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또 거기서 친구를 만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요. 즉 우리는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회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을 발전시킨 사회학의 3대 거장 에밀 디르케임이 있는데요. 디르케임은 사회의 기능과 안정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의 시스템,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유기적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러한 기능과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회의 정의가 개인의 이익보다 앞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의 정의, 선의 가치체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율을 내면화해야 되고 그는 이것을 사회화, 즉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한 것에 있는데요. 사회의 현상을 단순히 현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연 과학처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연구 결과, 즉 사회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한 것을 사회적 사실, 소셜 팩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현상을 사회학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쓴 유명한 저서, 바로 자살론인데요. 그는 자살도 역시 사회의 영향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살이라고 하면 유전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은 기후나 일조량의 차이 정도에 따라 자살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르케임은 이러한 자살 역시 사회 때문에, 즉 사회의 영향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살도 사회적 사실로 연구하고 또 설명한 것인데요. 오늘은 저랑 디르케임의 자살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왜 자살을 선택하는 걸까요? 무엇이 청소년들을 자살을 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디르케임은 이 청소년 자살을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통계가 있습니다. 감소세로 돌아섰었던 실제 자살이 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살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고등학교 생활 동안 이제 자살을 해볼까라는 충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성적은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을 때 정말
약간 한쪽에는 충동이 많이 느꼈었고 더 이상 내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가장 자살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 중 2%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의 숫자도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살 충동의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높았고 성적 문제와 친구와의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한국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의 원인으로는 성적과 진학, 가정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데요. 또한 청소년 우울증, 삶에 대한 만족도,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것이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통계는 이것 이외에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에밀 디르케임은 이러한 자살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했을까요? 첫 번째, 이기적 자살입니다. 이기적 자살은 사회 통합이 안 되고 집단 결속이 낮을 때 일어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갈등,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타나는 불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 폭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기적 자살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적 자살이 있는데요. 숙명적 자살은 사회의 과도한 규제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노예들이 사회제도의 좌절을 느끼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데요. 입시를 목표로 해온 학생들이 수능을 망치고 한순간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에 성적과 진학, 그리고 가정과 또래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 사회적 요인입니다. 지나친 학벌주의와 성적으로 서열을 나누는 입시 문화, 변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와 분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분명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일어나는 불화는 청소년들이 결국 이기적이고 숙명적인 자살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 말이 많고 교육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는 성적과 입시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사가, 학교가,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예비 교사인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